당신은 매일 아침 무엇을 하십니까? 그 답이 당신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나는 평생을 살며 깨달았습니다. 부는 전략이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 태도의 출발점이 바로 아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같은 하루를 받습니다. 24시간이라는 시간은 공평합니다. 하지만 그 하루를 여는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누군가는 눈을 뜨자마자 불안한 뉴스를 봅니다. 누군가는 고요한 새벽을 붙잡아 자신을 다듬습니다. 이 차이가 결국 인생의 격차를 만듭니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아침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새벽 5시면 이미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이 잠들어 있을 때 나는 깨어 있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아침은 단순히 시간의 시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시작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 그날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방향이 정해지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나는 이것을 수십 년간 경험으로 확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나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합니다. 아침을 바꾸십시오. 하루의 첫 시간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재산의 양이 아닙니다. 시간을 다루는 태도입니다. 부자는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부자는 시간을 붙잡고 길들입니다. 그 첫 번째 전장이 바로 아침입니다. 내가 만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아침형 인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침은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시간입니다. 세상에 소음이 없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자신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 없으면 방향을 잃습니다. 방향을 잃으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제자리입니다. 나는 이것을 젊은 시절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아침을 놓치면 하루 전체를 놓칩니다. 어느 날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시간을 지배하지 않으면 시간이 나를 지배한다는 것을. 그날부터 나는 아침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새벽을 내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결정이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아침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태도의 문제입니다. 아침을 대하는 태도가 곧 인생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당신이 아침을 어떻게 여느냐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나는 이 사실을 수많은 실패와 성공을 통해 배웠습니다. 아침을 소홀히 한 날은 결과도 소홀했습니다. 아침을 정성스럽게 연 날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신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떻게 아침을 맞이하십니까? 알람에 쫓겨 일어납니까? 아니면 스스로 눈을 뜹니까? 이 작은 차이가 인생을 가릅니다. 알람에 쫓기는 사람은 하루 종일 쫓깁니다. 스스로 일어나는 사람은 하루를 주도합니다. 나는 평생을 살며 한 가지 확신을 얻었습니다. 하루를 여는 자가 인생을 연다는 것입니다. 아침을 붙잡는 사람은 미래를 붙잡습니다. 아침을 놓치는 사람은 기회를 놓칩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아침부터 바꾸십시오. 아침을 바꾸지 않고 인생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뿌리 없이 나무를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이라는 뿌리가 튼튼해야 인생이라는 나무가 자랍니다. 나는 오늘도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여든이 넘은 지금도 그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은 나에게 신앙과 같습니다. 그것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당신도 이 신앙을 가지십시오. 하루를 여는 자가 인생을 연다는 것, 이것이 내가 전하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내가 젊은 시절 만난 사람 중 성공한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남들보다 먼저 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새벽이라는 시간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사업을 배울 때의 일입니다. 나는 어느 대기업 회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나는 놀랐습니다. 그렇게 큰 회사를 운영하는데도 새벽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일찍 일어나십니까?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새벽은 세상이 나를 방해하지 않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그 시간에 나는 내가 됩니다. 그 말이 깊이 박혔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만의 시간을 지킵니다. 그 시간이 바로 새벽입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나는 같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정주영 회장도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병철 선친께서도 새벽형 인간이셨습니다. 그분들은 모두 새벽을 자신의 무기로 삼았습니다. 세상이 잠들 때 그들은 깨어서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새벽의 공기 속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손대지 않은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생각을 정리하고 몸을 깨우고 하루를 설계하면 세상은 이미 반 발자국 뒤에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직접 실천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새벽이 기다려졌습니다. 그 시간이 나를 키웠습니다. 새벽에는 전화가 오지 않습니다. 회의도 없습니다. 누가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오직 나와 내 생각만 있습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보입니다.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급한 것에 쫓깁니다. 전화가 오면 받습니다. 사람이 부르면 갑니다. 일이 생기면 뛰어갑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칩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한 것을 생각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새벽은 중요한 것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사업의 방향을 고민합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할지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인생의 방향을 만듭니다. 어느 날 나는 큰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사업을 확장할 것인가 말 것인가. 주변 사람들은 각자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2시간 동안 골몰이 생각한 끝에 답을 찾았습니다. 그 결정이 회사를 살렸습니다. 만약 그날 새벽을 놓쳤다면 어땠을까요? 부자는 시간을 흘려보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부자는 시간을 길들이는 존재입니다. 특히 새벽이라는 시간을 길들입니다. 이 차이가 세월이 흐를수록 격차가 됩니다. 젊은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보라고. 그 시간이 당신을 키울 것이라고. 처음에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천한 몇몇은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일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새벽은 훈련의 장입니다. 자기 자신과 싸우는 장입니다. 게으름과 싸웁니다.
어제의 나와 싸웁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만이 하루를 이깁니다. 하루를 이기는 사람이 일주일을 이깁니다. 일주일을 이기는 사람이 인생을 이깁니다. 미국의 어느 기업인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는 억만장자였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난다고. 그 시간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고. 그의 말에는 허풍이 없었습니다.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화려한 비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원칙을 말합니다. 일찍 일어나라. 꾸준히 하라. 포기하지 마라.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함을 실천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대부분은 복잡한 전략을 찾습니다. 특별한 비법을 원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지름길은 없습니다. 있다면 그것은 매일 반복되는 단순한 습관입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습관입니다. 처음에는 힘듭니다. 하지만 한 달만 견디면 몸이 적응합니다. 석 달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1년이 지나면은 새벽 없이는 살 수 없게 됩니다. 나는 지금도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나이가 들어도 이 습관만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버릴 수 없습니다. 새벽은 나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새벽이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당신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1시간만 일찍 일어나 보십시오. 그 1시간이 당신에게 무엇을 주는지 경험해 보십시오. 한 번의 경험이 평생의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새벽은 기회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잡는 사람이 인생의 기회를 잡습니다. 새벽을 놓치는 사람은 기회도 놓칩니다. 이것은 내가 평생을 살며 확인한 진실입니다. 남보다 한 걸음 먼저 깬 사람들이 세상을 이끕니다. 이것이 내가 배운 두 번째 교훈입니다. 아침은 세상을 움직이기 전에 내 마음을 다스리는 시험대입니다. 그 시간에 게으름이 이기면 하루는 무너집니다. 결심이 이기면 하루는 세워집니다. 이 작은 전투가 매일 반복됩니다. 그 전투의 결과가 쌓여 인생이 됩니다. 나는 늘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단 하나는 무엇인가? 이 질문 하나가 방향을 만들었습니다. 방향이 곧 부의 궤적이 됩니다. 또는 목표가 선명한 사람에게 향합니다. 하루의 방향을 잃은 사람은 평생의 방향도 잃습니다. 젊은 시절 나는 방향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을 버렸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바쁘게 움직였지만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움직이고 있지만은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날부터 아침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아침은 단순히 일어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오늘을 쓸 것인가? 이 질문들이 나를 바로 세웠습니다. 아침에 스스로를 점검하지 않으면 남이 나를 조종합니다. 전화가 오면 그쪽으로 끌려갑니다. 누가 부르면 그쪽으로 달려갑니다. 하루 종일 남의 요구에 응답하다가 해가 집니다. 그리고 밤에 후회합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했는가? 이런 하루가 반복되면 인생이 남의 것이 됩니다. 당신의 시간을 남이 씁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남이 가져갑니다. 당신은 바쁘지만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나는 이 비극을 막기 위해 아침을 사수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7시까지는 나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는 누구도 나를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회의도 잡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와 내 생각만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나는 일기를 썼습니다. 어제를 되돌아봤습니다.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못했는가? 어떤 사람을 만났고 어떤 말을 했는가? 작은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이 나를 깨웠습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흘러갑니다. 경험이 교훈이 되지 못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기록하면 배웁니다. 어제의 실수가 오늘의 지혜가 됩니다. 이것이 성장입니다. 아침에 나는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누구를 행복하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이 중요했습니다. 사업은 결국 사람입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자가 성공합니다.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자는 실패합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사업에서 감정이 무슨 소용입니까? 나는 답합니다. 감정이야말로 사업의 본질이라고. 고객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물건이 팔리지 않습니다. 직원의 감정을 돌보지 않으면 회사가 무너집니다. 아침에 이런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만날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무엇을 원할까?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힘이 될까? 이런 생각이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관계가 곧 자산입니다.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은 위기에 강합니다. 누군가 도와줍니다. 길이 열립니다. 나쁜 관계를 맺은 사람은 위기에 약합니다. 아무도 돕지 않습니다. 길이 막힙니다. 나는 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대했던 사람들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들이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그 손이 없었다면 나는 쓰러졌을 것입니다. 아침은 이런 진심을 다지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가? 남을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남을 섬길 것인가? 이 마음가짐이 하루를 바꿉니다. 하루가 모여 인생을 바꿉니다. 어느 아침 나는 큰 계약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금액이 컸습니다. 회사의 운명이 걸린 계약이었습니다. 긴장됐습니다. 하지만 나는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계약보다 사람을 보자고, 상대방의 진짜 고민이 무엇인지 들어보자고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상대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계약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최근 고민이 무엇인지 여쭤봤습니다. 그분은 놀란 듯 나를 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계약 이야기는 마지막 10분 동안 나왔습니다. 그분이 먼저 꺼냈습니다. 함께 일하고 싶다고. 그날 계약은 성사됐습니다. 그리고 그분과는 평생의 동료가 됐습니다. 이것이 아침의 힘입니다. 아침에 다진 마음가짐이 현실이 됩니다. 진심은 통합니다. 계산은 들킵니다.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진심과 계산을 구분합니다. 진심에는 마음을 열고 계산에는 마음을 닫습니다. 아침에 나는 또 감사를 연습했습니다. 오늘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가족이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함께 일할 동료가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위기 속에서도 길을 찾게 합니다. 불평하는 마음은 기회 속에서도 두려워합니다. 같은 상황을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이 시각의 차이가 결과를 바꿉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자금이 막혔습니다. 직원들의 월급을 줄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침에는 감사했습니다. 아직 회사가 있다고, 함께 싸울 사람들이 있다고. 이 감사가 나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곳저곳 뛰어다녔습니다. 머리를 숙였습니다. 결국 길이 열렸습니다. 만약 그때 불평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포기했을 것입니다. 아침은 나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을 점검하고 내 방향을 점검합니다. 이 점검이 하루를 지킵니다. 하루를 지키는 것이 인생을 지킵니다. 아침에 드러나는 것은 습관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철학이 드러납니다. 감사로 하루를 여는 사람은 작은 기회에서도 힘을 얻습니다. 불평으로 하루를 여는 사람은 기회를 보고도 두려워합니다. 이 차이가 결국 운명을 가릅니다. 나는 많은 위기를 넘기며 깨달았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위기 속에서도 길을 찾게 한다는 것을 90년대 외환 위기 때의 일입니다. 회사가 흔들렸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불안해했습니다. 언론은 매일 비관적인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때 나는 매일 아침 감사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함께 싸울 직원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고객들이 아직 우리를 믿어줌에 감사합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를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이었습니다. 억지로 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우리에게 남은 것이 많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깨달음이 힘이 됐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략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가진 것을 지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가진 것마저 잃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는 집중을 만들고 불평은 산만함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위기 속에서 무엇에 집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만 커집니다. 기회에 집중하면 기회가 보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눈을 기회 쪽으로 돌립니다. 이것이 감사의 힘입니다. 나는 아침마다 3가지를 감사했습니다. 첫째는 건강입니다. 아무리 큰 부를 가져도 건강 없이는 무의미합니다. 둘째는 사람입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셋째는 시간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기회입니다. 이 3가지 감사가 나를 살렸습니다. 건강을 감사하니 건강을 돌보게 됐습니다. 사람을 감사하니 사람을 소중히 대하게 됐습니다. 시간을 감사하니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됐습니다. 감사가 행동을 바꿨습니다. 아침에 나는 또 하나를 실천했습니다. 사람을 향해 먼저 인사하는 것입니다. 출근하면 제일 먼저 경비원에게 인사했습니다. 청소하는 분께도 인사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모든 분께 인사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회장이 먼저 인사하는 것을 이상하게 봤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전체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작은 인사 하나가 조직을 바꿨습니다. 인사는 존중의 표현입니다. 당신을 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보이고 싶어 합니다. 인사는 그 욕구를 충족시킵니다. 그래서 인사받은 사람은 힘을 얻습니다. 어느 날 경비원 한 분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출근이 즐겁다고. 30년 경비 생활을 했지만은 임원에게 인사받은 적은 처음이라고. 그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부끄러웠습니다. 인사 하나로 사람이 이렇게 기뻐할 줄 몰랐습니다.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작은 존중이 큰 충성을 만든다는 것을 그분은 그 후로 회사의 가장 든든한 지킴이가 됐습니다. 신뢰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큰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존중으로 쌓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에 인사가 쌓여 신뢰가 됩니다. 신뢰가 쌓여 조직이 됩니다. 조직이 강해지면 기업이 강해집니다. 나는 아침 회의에서도 이것을 실천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돌아가며 한마디씩 했습니다. 어제 어땠는지, 오늘 컨디션은 어떤지 물었습니다. 업무 이야기 전에 사람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임원들은 처음에 어색해 했습니다. 바쁜데 이런 것이 필요한가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달 후 달라졌습니다. 회의 분위기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솔직해졌습니다. 문제를 숨기지 않고 꺼냈습니다. 신뢰가 있으면 문제가 빨리 해결됩니다. 신뢰가 없으면 문제가 터질 때까지 숨겨집니다. 나는 신뢰 있는 조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신뢰를 쌓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과의 신뢰를 쌓았습니다. 또한 아침에 나는 약속을 점검했습니다. 어제 누구에게 무엇을 약속했는가? 오늘 지켜야 할 약속은 무엇인가? 작은 약속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약속은 신뢰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신뢰가 무너집니다. 큰 약속 하나를 지키는 것보다 작은 약속 10개를 지키는 것이 낫습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큰 약속도 지킵니다. 나는 이것을 철칙으로 삼았습니다. 어느 협력사 대표와 점심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요한 회의가 잡혔습니다. 비서가 약속을 미루자고 했습니다. 나는 거절했습니다. 약속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회의는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점심자리에서 그 대표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같은 분이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대부분은 작은 협력사 대표와의 약속을 쉽게 미룬다고. 그날 우리는 더 깊은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 신뢰가 10년을 이어졌습니다. 돈은 결국 신뢰를 따라 흐릅니다. 신뢰받는 사람에게 기회가 옵니다. 신뢰받는 회사에 투자가 들어옵니다. 신뢰받는 제품을 사람들이 삽니다. 신뢰야말로 가장 큰 자산입니다. 나는 아침마다 이 자산을 쌓았습니다. 감사하고 인사하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일을 매일 반복했습니다. 매일의 반복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성품을 만들고, 성품이 운명을 만듭니다. 나는 아침마다 내 운명을 만들었습니다. 감사와 신뢰라는 두 기둥 위에 내 인생을 세웠습니다. 당신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눈을 뜨면 먼저 감사하십시오. 3가지만 찾아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십시오. 진심을 담아 인사하십시오. 이것만으로도 당신의 아침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침의 감사와 신뢰가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모여 인생을 바꿉니다. 이것이 내가 실천한 4번째 원칙입니다. 생각으로만 하루를 시작하면 인생은 멈춥니다. 행동으로 하루를 여는 순간 인생은 움직입니다. 나는 이것을 평생 실천했습니다. 아침마다 결심했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하자고. 그것이 전화 한 통이든 단 한 줄의 기록이든 상관없습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거대한 결과를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시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때를 기다립니다. 준비가 다 될 때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완벽한 때는 오지 않습니다. 준비는 끝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입니다. 불완전해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작하면 길이 보입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길도 없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 큰 실수를 했습니다. 너무 오래 계획만 세웠습니다. 완벽한 계획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6개월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하려니 상황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계획은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계획보다 실행이 중요하다는 것을 6개월 계획할 시간에 일주일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낫습니다. 실행하면서 배웁니다. 수정합니다. 발전합니다. 이것이 진짜 성장입니다. 아침은 실행의 시간입니다.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시간입니다. 나는 매일 아침 3가지 행동을 정했습니다. 오늘 꼭 해야 할 3가지입니다. 많이 정하지 않았습니다. 3가지면 충분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전화할 것인가? 누구를 격려할 것인가? 누구와 식사할 것인가? 사람이 우선이었습니다. 사업은 결국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전략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무엇을 시작하고 무엇을 끝낼 것인가? 전략이 없으면 바쁘기만 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학습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무엇을 읽을 것인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가? 배움을 멈추는 순간 성장도 멈춥니다. 나는 죽는 날까지 배우려 했습니다. 이 3가지를 아침에 정하고 하루 동안 실행했습니다. 완벽하게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만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하나라도 한 것이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 나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못했어도 오늘 합니다. 오늘 못해도 내일 합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이 지속성이 기적을 만듭니다. 하루하루는 작아 보여도 1년이면 거대해집니다. 365일 동안 매일 한 가지씩만 해도 365개의 성과가 쌓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1년에 10개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매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분 좋을 때만 합니다. 동기부여 될 때만 합니다. 한대보러 하지만 성공한 사람은 다릅니다. 기분과 관계없이 합니다. 동기부여가 안 돼도 합니다. 습관으로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양치하듯이 합니다. 이것이 프로의 태도입니다. 나는 이 태도를 배우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초반에는 감정에 휘둘렸습니다. 기분 좋으면은 열심히 했고 기분 나쁘면은 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과가 들쭉날쭉했습니다.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한 스승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90세가 넘었는데도 매일 글을 썼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매일 쓸 수 있습니까? 그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매일 밥 먹듯이 쓴다고. 선택이 아니라 생활이라고. 그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이를 선택의 문제로 봤습니다. 할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를 생활의 문제로 봤습니다. 밥 먹듯이 했습니다. 이 차이가 일생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날부터 나도 바꿨습니다. 중요한 일을 선택이 아니라 생활로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1년이 지나자 안 하면 이상했습니다. 행동은 근육과 같습니다. 쓰면 강해지고 안 쓰면 약해집니다. 매일 쓰면 점점 쉬워집니다.
처음에 힘들던 것이 나중에는 숨 쉬듯 됩니다. 이것이 습관의 힘입니다. 나는 지금도 매일 아침 행동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절실합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더 소중합니다.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 아침 무엇을 했습니까? 생각만 했습니까? 아니면 행동했습니까? 내일 아침에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십시오. 구체적으로 답하십시오. 막연한 다짐은 소용없습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은 의미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을 정하십시오. 6시에 일어나겠다. 7시에 운동하겠다. 8시에 누구에게 전화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실행하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툴러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입니다. 한 번 시작하면 두 번째는 쉽습니다. 두 번 하면은 세 번째는 더 쉽습니다. 이렇게 쌓이면은 습관이 됩니다. 결국 인생은 거창한 결단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첫 행동들의 합입니다. 큰 꿈보다 작은 실천이 중요합니다. 완벽한 계획보다 불완전한 시작이 낫습니다. 이것이 내가 평생을 살며 배운 진리입니다. 아침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아침의 생각을 바꾸고 아침의 감정을 바꾸고 아침의 행동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하루가 바뀝니다. 하루가 바뀌면 일주일이 바뀝니다. 일주일이 바뀌면 한 달이 바뀝니다. 한 달이 바뀌면 1년이 바뀌고 1년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거대한 변화는 작은 아침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아침이 당신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80을 넘긴 지금도 매일 새벽에 일어납니다. 조용히 앉아 하루를 준비합니다. 감사하고 계획하고 행동합니다. 이 아침의 시간이 나를 살게 했습니다. 이 시간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재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창한 자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겠다는 결심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지키는 용기입니다. 이 용기가 당신을 바꿀 것입니다. 아침이 당신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배운 부자의 첫 번째 습관이었습니다. 부자의 아침이 곧 승부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승부는 내일 아침부터 시작됩니다.